간이와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정 부과 기간 1월부터 6월까지, 이 6개월을 부과 기간으로 해서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고지서에 고지하는 그 금액의 산출 근거는 뭐냐면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에 대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서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지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으면서 예정 부과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 고지 징수와 신고 납부는 구분하셔야 돼요. 신고 납부는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산출된 금액을 납부서에 기록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사업 부진의 경우에는 직전 예정 부과 기간에 3분의 1에 미달하는 그런 경우,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업 부진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선택사항입니다. 선택 규정이에요. 자, 사업 부진이지만은 어때요? 고지서가 도착하면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업 부진이라 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선택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걸 볼까요? 예정 부과 기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 그래서 선택 규정과 강제 규정, 이 부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당 과세 기간의 세액 계산입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말한다고 했죠. 이 경우에 계산하는 그 절차는 일반 과세자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일반 과세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이렇게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판매 금액은 알 수가 있는데 매입에 대한 증빙서를 이렇게 잘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국세청에서 정해놓고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부가가치가 산출되죠. 부가가치. 여기에다가 10% 세율을 적용하면은 부가가치세가 산출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만은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입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한다?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그 단계별로 그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15%에서 40% 뭐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두 가지가 있네요.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이렇게 해서 0.5%.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간이과세 사업자는 뭐라 했나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매입을 할 때
매입에 대한 증빙서를 제대로 못 갖추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나 언제까지 매입에 대한 매입 증빙서 제대로 관리 못한다,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액 공개를 통해서 간이과세 사업자도 매입할 때마다 매입에 대한 증빙서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매입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수치세액 공개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매입세금 계산서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죠? 예,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부분, 예,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여기에 기록된 그 매입 금액입니다. 매입 금액에 대해서 0.5%를 이렇게 세액 공개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든지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 막 그런 경우에도 매출을 충실히 이렇게 나타내는, 노출을 시키는 뭐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예, 이렇게 매출이 노출이 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액 공개를 해주게 되는데 그 발행 금액은 뭐죠? 공급 대가라는 얘기예요. 공급 가액이 아닙니다. 공급 대가 전체 금액이죠. 예,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1.3%를 세액 공개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산출세액에서 이 두 가지 세액 공개를 하고 나면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산출세액은 1,000원인데 이렇게 세액 공개, 두 가지 세액 공개가 1,500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되는데 간이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세액 공개 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걸로 본다라고 해서 1,500원이 아니라 1,000원만 세액 공개로 하고 결정세액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일반 과세자 그 내용을 보면서 면세 재화를 가공을 해서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 어떻겠죠? 의제 매입세 공개를 해주게 됐었죠. 예, 그러나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규정에서는 간이과세 사업자도 음식점업 이렇게 그 면세를 구입해서 과세로 판매하는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개를 해줬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의제 매입세 공개는 해주지 않습니다. 즉 매입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이러한 세액 공개를 해주게 됨으로써 중복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주지 않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